안녕하세요, 이기술사입니다. 125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문제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아니고 125회 문제 중 어떤 문제를 가져갈지에 대한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1교시 첫 문제는 의료장소에서 매크로쇼크와 마이크로쇼크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제 경험상 의료장소는 생각보다 출제 빈도가 높고 1번 문제는 의료장소에서 아주 기본 문제이니 준비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전력 퓨즈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주유 특성과 전격 차단 용량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주 기본인 문제죠. 이 문제는 아마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3번은 보호 개전 문제인데 부족 전압 개전기, 설치 위치와 동작 시간을 묻고 있네요. 단선도와 정전 기준 등으로 답안을 구성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 역시 보호 개전에서 기본 문제이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4번 문제를 보면요. 4번에 1번은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해서 써주시고 비일 이야기하면은 절연 협조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죠. 2번, 3번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저라면은 빌은 기준전압 곱하기 5 플러스 50이라는 공식을 통해 기준전압을 먼저 구해주고 이 기준전압으로 전격 전압과 전격 차단 용량을 계산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실제 차단기 전격인 25.8kV랑 520MVA와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저라면 그 부분을 추가로 서술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기본 문제이니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5번은 뱀스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엄청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나오는 문제이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6번 문제는 UPS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 역시 UPS 쪽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적용시 고려사항은 제가 시험 볼 때 25점으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7번은 트래킹 문제가 나왔는데요. 트래킹은 절연체 표면에서 탄화 도전로가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건축전기에서는 케이블 파트에서 트리잉과 같이 다루는 내용인데 전기 화재 쪽에서는 트래킹과 가네아라 현상이란 거를 좀 언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네아라 현상을 언급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건축전기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니 아는 내용으로 답안을 써줘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8번 문제를 보면은 조명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ZCM법에서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3배관법에서 보수율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보수율 이야기를 같이 다뤄주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9번 공동주택 부하 산정 방법은 이 문제는 엄청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다음에 준비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번 문제로 또 의료장소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역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의료장소 단선도랑 의료장소에 비상전원을 공급해야 하는 부하들을 좀 다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는 감리 문제가 나왔는데 감리 쪽 그냥 버리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저는 설계감리랑 공사감리의 대상과 업무 범위 이 정도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에서도 꾸준히 묻는 문제이고 종종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3번의 설계도서 보관 의무는 최근에 기출된 문제이기도 한데 또 출제된 거 보니까 전력기술관리법 참고하셔서 한번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2번 맥스웰 방정식인데 이 문제도 최근 기출 문제들을 찾아보시면은 계속 꾸준하게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저 시험 볼 때도 2번인가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 문제는 당연히 준비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깊게 준비하시기는 어렵고 이거는 미분형과 적분형, 시기랑 의미를 암기해주고 전자파, 전파 원리를 같이 다뤄주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13번은 KEC 문제인데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니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어서 2교시 문제도 보면은 1번은 SPD에 대해서 나왔는데 SPD 쪽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니 크게 어려움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번은 케이블 문제가 나왔는데 케이블의 구조와 시스 접지 방식은 기본 문제이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는 저는 그냥 버릴 것 같으니 패스하겠습니다. 4번은 일렉트릭 샤프트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1번과 2번은 기본이 되는 문제이니 잘 쓰셔야 되고요. 이 문제들은 10점짜리로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번은 개인적으로는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해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5번 지능형 홈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쿨하게 버릴 것 같고요. 이런 것까지 챙기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6번은 조금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저라면 이 문제 골라서 예방진단과 부분방전 응용해서 썼을 겁니다. 이런 문제까지 하나하나 챙기면서 준비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교시 1번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은 기본 문제이니 잘 준비하셔야 되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번 문제인 계기용 변류기 역시 기본 문제, 계기용 변류기의 전격과 그리고 ZCT에서의 결선 문제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인 전력용 콘덴서의 보호 방식에 관한 문제, MVS, NCS, 그리고 전압 차단과 전력 차단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일단은 조금 스킵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관 조명 설계 시 고려사항은 준비해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교량 조명의 방식까지는 저는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는 방폭 조명 설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방폭 문제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하긴 하셔야 되는데 방폭 조명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다루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다음에 하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 태양광 발전은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설계 조건과 검토 사항을 따로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태양광 발전 설계 시 고려 사항과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 시 고려 사항 등을 응용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4교시 1번은 개인적으로는 스킵할 겁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저 공부할 때 준비하라고 했던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것까지 준비하진 못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번 건축화 조명은 기본이 되는 문제이니 이 문제는 잘 준비하셔야 되고 25점으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로 엘리베이터 문제가 나왔는데요. 건축전기는 공부할 게 워낙 많다 보니 엘리베이터는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저는 엘리베이터는 조금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할 게 한정적입니다. 1번의 안전장치 종류는 에스컬레이터랑 같이 좀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수 선정, 초고층 빌딩에서 엘리베이터 선정 시 고려사항과 엘리베이터의 설치 기준, 그리고 싱글덱과 더블덱 방식 등 이 정도 준비하면은 엘리베이터 문제는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번 연료전지 문제는 마찬가지로 기본 문제이니 준비를 잘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번 동상다수조 포설도 기본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기본 문제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